첫 번째 눈물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기쁨의 눈물이요. 두 번째 눈물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 번째 눈물이고, 세 번째 눈물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질 때 세 번째 눈물이라고 사나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부모가 키우면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성장해서 길거리에 내몰리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탄압받는 비정규 노동자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조합원들 중에서는 두 분이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40년 전에 이 세상에 눈물을 터뜨린 우리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생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잠깐 돌아앉아 주시고 전규태 동지, 남재원 동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남재원 동지, 네, 자기 생일 케이크에 앞에 쓰겠습니다. 아니야, 저쪽. 나 이거 아니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네. 우리 다 같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그리고 생일 축하하는 노래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합원 생일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전규태 동지하고 남재원 동지에게 힘찬 생일의 축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중계부 중계 사업차를 담당하고 있는 전규태 부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입사한 지가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넓은 여의도 광장에서 봄꽃이 만발한 가운데 이렇게 뜻깊은 케이크를 받아서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정입니다. 수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 네! 뜻하지 않게 이렇게 해갖고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생일 선물을 다 받습니다. 뭐 현금, 뭐 상품권 다 받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준비해서 열심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것도 말고 여기 우리 동지도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 투쟁이 오늘 투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될지 투쟁의 현장에서 내 생일을 가진 두 동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동지회를 보내드립니다. 예, 오늘은 또 우리 동지 한 분이 오셨습니다. 12년 전에 김대중 정부 때 발전, 가스, 전기에 철도 민영화시키겠다고 IMF가 터진 것을 그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국가 기관 산업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고 했던 김대중 정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을 또 뜨겁게 달구었던 전 발전노조 위원장이자 그리고 민주노총 상설기구인 전국 해직자 투쟁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이우동 전해토 전국 해직자 모임의 회장이신 이우동 위원장님 힘차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제가 마포대교를 넘어올 때는 사실 좀 대단히 굳은 표정으로 결연한 심정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동지들 밝은 표정, 그리고 제가 노조 사무실 있다가 나왔을 때 갑자기 케이크에 불이 켜지고 동지들의 이 밝은 생일 축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동지들 오늘 파업 31일차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여의도 한복판에서 31일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요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요구가 아니야, 지극히 당연한, 어찌 보면 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서 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요구예요. 그런 요구를 받지 않는 사측을 상대로 31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동지들은 한국방송공사 국민들의 수신료로 방송을 제작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모아야 유지하고 성장될 수 있는 소위 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노동자들도 자신이 갖춰야 할 책임,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몸뚱이밖에 없고, 그 몸뚱이를 희생해서 월별 정액의 임금을 받고 그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현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를 관리하고 심지어 또 통제하고 경영을 하는 자들은 온갖 범법 행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탈법 행위를 자행합니다. 불법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압박하고 통제하고 심지어는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또 그에 더해서 법을 이용하는 고소고발을 남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동지들 다 아시지만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의 조직적 힘,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저항하고 저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당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부회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도 현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조정 거쳤습니다. 네, 조정 거쳤다. 공주들 맞죠? 그리고 심지어는 진호위에서 노사상호 간 성실하게 협상할 것을 전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의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징계를 감행했다고 합니다. 공주들 맞습니까? 네! 이것은 제가 오늘 와서 확인한 팩트입니다. 현재 노동위원회 제도에서 민주노총이 파견하고 있는 200여 명의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사업단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과연 KBS에서 이 거대한 공기업, 국민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할 이 KBS 건물에서, 그리고 그 KBS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있는 이 회사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될 사장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조합원들을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노동위원회 제도를 현실적으로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누가 그의 행위를,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지들, 이런 행위들이 정당합니까? 네!
이런 행위는 결코 현행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파업투쟁 31일간이나 이어지고 있는 동지들의 이 힘찬 투쟁은 그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동지들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에 말석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오더라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KBS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이런 행위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작태입니다. 이런 경영진들이 있는 KBS, 이런 경영진들을 지켜주고 있는 KBS, 과연 국민의 방송일 수 있는 건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지들 똘똘 뭉쳐서 반드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주봉희 부위원장과 함께 현직 민주노총 간부로 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이 투쟁을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 본부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지들과 함께하도록, 그리고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지들 힘내시고 이 투쟁이 반드시 승리해서 다시 한번 민주노조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민주노조가 어떤 것인지,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왜 민주노조여야만 하는지, 그것을 이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어온 아주 간략한 특징적인 메모 하나를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읽고 싶습니다. 기업별 노조, 즉 사실상 사측의 통제 아래에 있는 노조로 보이는 이 노조의 문짝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모두가 실패해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다. 동지들 기억하십니까, 이 문구? 뭘 성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행부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여차저차해서 분해는 강제 배제될 것이며 제삿날입니다. 외롭게 고군분투하시는 사장님께 전화 또는 문자 바랍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이들이 듣고 있고 이 여의도에서 저들과 제가 맞닥뜨려서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제가 30여 년 동안 노동자의 삶을 살아오고 20여 년 넘게 노조한부와 활동가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도 이런 정도면 이것을 과연 노조라고 할 수 있는가? 노조의 외양은 갖췄으나 과연 이들의 작태를 어찌 보아야 하는가?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조를 역사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어용노조라고 합니다. 자주성을 잃은 노조라고 합니다. 저는 저들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할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노조에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경영진을 규탄하기 위함입니다. 기업별 노조를 만들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격려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는 사장님, 그가 과연 행복한지, 압도적 다수인 우리 동지들이 31일간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외면하고 있는 사장, 박 사장이죠. 박 사장, 그는 과연 행복한지, 오늘 아침
여의도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저 벚꽃을 보면서 과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자신의 경영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병입니다. 병.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정당한 투쟁을 외면하는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지난 노동위원회에서부터 그리고 노조 파괴 과정에서 수많은 배제와 차별적인 대우들, 그리고 노조 파괴를 위한 각종 조치들, 그 뒤에 누가 자문하고 있는지 확인할 바는 없으나 그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됐던 창조인지 아니면 창조의 유사노무법인인지 어떤 법무법인인지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으나 그 자문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노사관계를 망칠 것이고 이 회사를 망칠 것이고 박 사장의 운명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정상적인 경영으로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징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너무나 정당한 요구, 임금 5.몇 %, 액수로는 8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이게 실질 임금 인상률에도 미치는 겁니까? 못 미치는 겁니까? 요즘같이 물가 인상 가파르게 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임금 8만원 요구하는 게 그렇게 저들이 들려주기 어려운 요구인지, 그리고 사실상의 이 비정규직인 이 동지들의 처우에 대해서 그렇게 외면할 일인지 끝으로 다시 한번 물으면서 31일간의 투쟁을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너무나 정당하게, 너무나 의연하게, 너무나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승리를 빌면서 이만 구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자!